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생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조일항입니다.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오늘 지연님이 가지고 온 주제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이크림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이크림. 바를까 말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어때요? 지금 현재 아이크림을 바르고 계세요? 너무 고가라서 조금씩 아껴 바르고 있습니다. 지연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어릴 적에는 아이크림을 안 바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20대 중반부터 그 아침 저녁 스킨케어에 아이크림을 꼭 포함시켰었어요. 심지어 더 좋은 브랜드에서 더 비싼 제품을 사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품 공부를 시작하면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제가 속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이크림을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속았다고요? 어떤 면에서 속았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아이크림이 다른 품목들, 그러니까 로션이나 크림과는 다른 뭔가 대단한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정말 똑같은 물건이었던 거예요. 아이크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들은 모이스처라이저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형은 크림과 같고요. 네. 성분은 기능성 에센스와 같아요. 안티에이징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다. 그러면 크림 중에 안티에이징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 크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것들과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크림 중에도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이나 또 미백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이 굉장히 많죠. 네. 예, 이것과 아이크림 사이에는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네. 오히려 같은 가격이면 아이크림보다 안티에이징 크림이 용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크림은 작은 항아리 모양의 용기에 담겨 있고 20g, 한 25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티에이징 크림은 보통 50g 정도 되죠. 맞아요. 그런데도 가격은 둘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아이크림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질 때 아이크림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안티에이징 크림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렇게 성분이 비슷한데 화장품 회사들은 왜 그걸 더 비싸게 받았던 걸까요? 좋게 말하면 이게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고 아하. 나쁘게 말하면 상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움이나 건강과 관련된 물건은 비쌀수록 더 특별할 것이다. 비쌀수록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 화장품 회사들은 이런 환상을 자극하면은 아이크림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걸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크림을 단지 모양의 작은 용기, 예쁜 용기 안에 넣어서 뭔가 다른 것처럼 환상을 불어넣고 비싼 가격부를 붙여서 팔았던 것입니다. 이건 아이크림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한때 넥크림이라고 목에만 바르는 목 전용 크림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가슴 크림이라고 가슴의 탄력을 높여준다는 가슴 크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넥크림과 가슴 크림도 일반적인 그 모이스처라이저 크림과 같은 제품이지만 맞아요. 가격은 훨씬 더 높았죠. 네네. 사람들은 이게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왠지 진짜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바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네. 그 2008년에 전성분 표시제가 실시되면서 사람들이 안티에이징 크림과 아이크림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네네. 예, 그때부터 아이크림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1, 2만 원대 제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항아리 모양만 그렇게 줄기차게 만들어냈는데 맞아요. 지금은 튜브형도 나오고 네. 또 펌프형도 나오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과장 광고도 많이 줄었고요. 네. 또 아이크림을 가지고 그 신비주의 마케팅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크림의 사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성분이 일반 안티에이징 크림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사용률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예, 이게 2015년에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에 따르면 아이크림의 사용률은 여성 소비자만 따졌을 때 네. 한 60% 정도로 나타납니다. 또 연령별 조사를 보면은 40대 이상에서는 70%가 넘는 걸로 나타나요. 네. 성분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크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뭐죠? 예, 이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오랫동안 아이크림을 이제 계속 스킨케어 그 방법에 계속 넣어왔기 때문에 네네. 뭔가 안 바르면 허전해서 맞아요. 네, 습관적으로 네. 바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정말로 아이크림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자기가 발라보니까 정말 주름이 줄어들었다, 다크서클이 사라졌다, 네. 내가 직접 체험했다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크림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능성 성분들, 주름 네. 개선 기능성 성분들, 레티놀과 또 아데노신 같은 성분이 들어가고요. 또 네네. 비타민 C,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그 미백 성분들도 들어가니까 이걸 꾸준히 바르면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가 네.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성분들의 효과는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네. 오히려 아이크림으로 뭔가 자기가 체감을 했다, 효과가 있다라고 느꼈다면 순전히 색조 화장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바르는 사람은 이게 아이크림의 효과라고 네. 받아들이는 거죠. 또 이것 외에도 아이크림에는 주름을 메워주는 필러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피막 형성제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도 아이크림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걸 바르면 즉각적으로 주름이 사라지고 피부가 이렇게 팽팽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바르면 이제 아이크림이 정말 이런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트릭 성분이 들어가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이크림이니까 당연히 기초 화장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소가 들어가고 불투명 화제가 들어간다니까 정말 놀라워요. 예, 좀 놀라셨죠?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피부에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또 바른 후에 피부 단점이 약간 개선돼서 소비자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제품의 효능이 아니라 일시적인 화장 효과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구분을 할 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크림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건 네.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연님께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화생방 시간을 통해서 구독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